안녕하세요. 고승현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되지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또 혼란거리가 하나 생겼지. 본능적으로 이 선택 과목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를 거 아니야. 학생 입장, 선생 입장, 입시 전문가 입장. 각기 다른 입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선입니다. 이게 출제하는 출제 기관, 그 주체가 됐든 아니면 이걸 평가하는 대학이 됐든 이런 쪽에서 과연 이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법 쪽을,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언매보다는 월등히 높은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에요. 물론 뭐 고3이 돼서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화작 쪽이 7이나 8, 그리고 언매 쪽이 2나 3 정도의 비율, 한 7대3, 8대2 정도의 비율로 현재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화작 쪽은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편안하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이것들이 결국은 입시라는 건 사회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실제 지원율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자면 언매 같은 경우에는 화작에 비해서는 좀 어렵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려울지 쉬울지는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생소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생소하다는 거는 학생들에게만 생소한 게 아니라 출제하는 사람 역시도 조금 생소하고요. 그리고 평가해야 하는 대학도 생소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학의 입장에서 결국 평가 주체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숫자가 고루 분포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 쪽으로 몰렸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과연 우수한 아이들이 몰릴 것이냐, 반대로 우수하지 않은 아이들이 몰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보다는 우리가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에 따라서는 특정 과목에 대한 자체 가산점을 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물론 이게 독립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지원을 못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가산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던 찰나에 최근에 교육부에서 또 다른 대안을 발표를 했죠.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했을 때 이게 조금 불균형을 이루게 됐을 경우에는 특정 과목에다가 자체 가산점, 그러니까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지 않더라도 자체 가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탐구 영역에서의 변환표준 점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똑같이 원점수 기준으로 예를 들어 9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게 되겠죠.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보다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의 타 과목 평균 점수가 높다면 이 아이들의 지적 역량이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 학생들의 점수를 조금 더 보정해서, 물론 이거를 막 10점, 20점 높여줄 수는 없겠죠. 소폭 상향 조정하는 형태로. 물론 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화작을 선택한 아이들의 수준이 언매보다 훨씬 더 뛰어나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문조사된 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다른 입시 전문가나 국어 선생님들과 얘기한 바로는 아마도 2022학년도 수능에서 화작 쪽이 언매에 비해서 최종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변환을 했을 때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화작이 됐든 언매가 됐든 나는 만점 맞을 자신이 있어. 그런 학생이라면 전략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최종 점수 변환이 됐을 때 화법 작문보다 1점이라도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존재한다. 그래서 최상위권, 극상위권 학생이라면 둘 다 선택해도는 상관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언매 쪽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는 바고요. 내가 일반적인 중상위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인 게 공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게 점수의 안정성 면에서도 아무래도 수월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화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출 문제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그동안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가르쳐온 경험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변수 자체가 좀 적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반해서 엄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체 쪽 관련된 거는 그동안 전혀 없던 내용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난이도 조절 이런 것들을 첫 해, 둘째 해 이런 뭐 이제 입시 초기에는 예상과는 달리 좀 입시 난이도 조절에 흔히 우리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죠.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입시에 있어서의 변수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화작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매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많은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화법과 작문 부분에서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고 정보량이 많아서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화법과 작문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해마다 출제되는 경향에 따라서 지문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지문의 길이가 길면 그 해에 수능을 칠 때 화법과 작문을 드리는 시간이 배로 걸리는 거고 만약 지문의 길이가 짧으면 훨씬 덜 걸리는 거겠죠? 하지만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법 부분은 나오는 개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문제가 어렵든 쉽든. 수능은 표점 싸움이기 때문에 표점을 높게 받는 게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언어와 매체에 가산점이 주어진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문법 실력이 갖춰져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이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심리가요, 대단해요. 우리 1교시 해봐요. 1교시에 보통 화작부터 풀어. 근데 2022학년도서부터는 이 화작이 어디로 가느냐? 맨 뒤로 가요. 화작이 됐든 엄매가 됐든 맨 뒤로 갑니다. 지금까지는 몇 번이야?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니? 근데 이 아이들이 총 11문제가 되어서 맨 뒤로 간다는 말이야. 그때서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상 학생들은 독서와 문학을 1번서부터 순차적으로 푸는 아이들 많이 없을 거야. 왜?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화작 또는 엄매를 먼저 풀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요걸 건드려야 되는데 이 화작이라고 하는 아이를 조금 볼게. 야, 화작과 엄매에서 선택 기준은 뭐야?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화작이고 엄매고 지랄이고 간에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얘는 문법을 할래 말래 요거잖아. 화작이라고 하는 아이는 문법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부할 때는 공부는 할 게 없어. 3학년 가서 어느 정도 실전 문제 풀면서 패턴을 익혀가면서 실전 훈련하는 게 이 화작의 공부의 전부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내가 심리 얘기했죠. 얘는 어때요? 정보량이 많아요. 정보의 양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니네가 쫄리는 상태에서 특히 담 약한 새끼들 있지? 걔네들은 시간이 문제야. 빨리 뛰어야 돼. 모든 아이들이 시간이 문제야. 자, 그런데 뛰다 보면은 정보량이 많아서 조금 과하게 정보가 나오게 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 그리고 시간의 문제에서 자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 화작이다. 자, 모든 모의고사의 정답률을 따져봐봐. 했을 때에 화작이 엄매보다 정답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의 함정은 얘네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실수할 만한 여지,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1학년, 2학년 때 문법 수업이 계속 이어져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법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3학년 때 와서 나 문법 시작해야지. 나 엄매로 할 거야. 이런 미친놈은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법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은요. 나는 등급과 상관없이 근데 그 중에서도 학교에서 쳐놀았어. 그 문법 하면만 씨발 그냥 알러지가 쫙 그냥 올라. 이런 친구들은 화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1, 2학년 때 훈련이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등급과 크게 상관없이 엄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이 여러분들이 문학과 독서 비문학 문제 푸는 시간 확보가 충분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사 입장에서 전문가,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3명의 이야기가 사실 상충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논리로 부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거칠게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공부를 또 해보고 오랫동안 공부를 가르쳐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이 뭡니까? 학습, 공부량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정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